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 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밤새 어떤 뉴스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볼고그라드에서 또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소치 올림픽을 앞두고 볼고그라드에서 이틀 연속 폭탄 테러가 일어나면서 러시아 남서부의 고질적인 정치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트롤리버스, 궤도가 없는 전기버스인데요. 여기가 트롤리버스가 자살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서 적어도 14명이 사망하고 30명가량이 다쳤습니다. 오전 8시 25분 출근 시간대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 근처에서 일어났는데요. 하루 전에는 볼고그라드 기차역에서 자폭 테러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17명이 사망했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두 공격에 쓰인 폭탄이 같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같은 집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스스로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단체는 없죠? 그렇습니다. 내년 2월 7일 개막하는 올림픽을 겨냥해서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체첸이나 다게스탄의 이슬람 반군이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 보안기관 관계자는 그저께 기차역 테러 용의자가 원래 알려졌던 검은 과부, 블랙 위도우 소속이 아니라 슬라브계의 남성이고 러시아 중부의 마리엘이라는 자치공화국 출신으로 작년 초부터 다게스탄 테러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해왔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에 말했는데요. 어제 시장 테러 역시 같은 단체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자치공화국들의 분리독립, 러시아가 반대하는 이유 설명해 주실까요? 체첸과 다게스탄은 인구의 90%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데요. 카스피해 유전에서 얻은 원유를 실어 나르는 러시아의 송유관이 그런 체첸 같은 나라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공화국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러시아가 절대 분리독립을 승인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리독립을 인정한다면 다른 소수민족들도 줄줄이 독립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무력을 이용해서라도 독립 요구를 억누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 이렇게 테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도 유혈 충돌이 있었군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도 역시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중국의 주류인 한족들이 경제적 이권을 다 차지한 데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이 강해서 중국의 화약고로 불립니다. 어제 오전에 카스 지구에서 흉기를 든 괴한 9명이 현지 경찰서를 습격하는 과정에서 괴한 8명이 사살됐습니다. 카스 지구를 중심으로 한 신장 남서부 지역은 위구르족의 분리독립운동이 가장 격렬한 곳인데요. 올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발생한 유혈 충돌과 테러는 총 10건이 됐고 거기에서 희생된 목숨은 120명이었습니다. 지난 10월에 베이징의 심장부 천안문에서 일어났던 차량 돌진 테러도 역시 위구르족들이 저지른 일이었는데 중국 지도로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네. 일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중국의 태도 날이 갈수록 강경해지는 것 같아요. 예, 어제는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이 중국의 지도자들은 아베와 대면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해서 중국이 당분간 중일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고위급 회담도 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서 장관급인 외교부장 그리고 부총리급인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강한 발언을 했었는데 외교부에서 계속 일본의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친강 대변인은 신사 참배는 인류 양심을 제멋대로 유린한 거고 공리와 정의에 대한 오만한 도발이다 이런 논평을 했는데요.
인류의 양심 가치,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동원하는 걸 보면은 중국이 일본한테 이번에 도덕적인 타격을 입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우리 정부에게는 좀 안 보이는 측면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비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본 견제에 나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난 11월에 반공 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만들어 놓은 동북아 질서 이것을 바꾸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중국을 약간 견제하는 눈으로 쳐다봤었는데 아베 야스쿠니 참배를 계기로 해서 누가 더 문제냐라고 물으면서 국제 여론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서 동북아 지역에서 정치적인 역할, 군사적인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게 미국의 구상인데 거기에도 제동을 걸겠다는 뜻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요즘에 미국 언론들이 야스쿠니 참배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데 그렇게 벌어진 미국과 일본의 틈 여기를 중국이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베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는 것을 내년 상반기에 끝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움직임을 막는 것까지 중국이 좀 시야를 길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 국내에서 일어나는 반일 시위는 조금 자제시키는 분위기인데요. 정부가 체계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번에는 최저임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군요. 최저임금 문제는 올해 1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년 최대 정책 과제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을 내걸고 전국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최근 몇 달 동안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 케어 때문에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론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괜찮으니까 그거를 반전 카드로 쓰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선 연방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2015년까지 현재 7.25달러에서 10.1달러로 올리고 또 내년 상원의원 선거가 이뤄지는 주 차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쟁점화해서 민주당 후보들한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 이런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성과가 있었던 정책이던가요? 예, 미주리주하고 몬태나주 같은 경우에서 성과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원래는 공화당 지지세가 높은 곳인데 2006년에 상원의원 선거에 나간 민주당 후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당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사례가 있는 선거 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 워싱턴 DC 수도 주변의 3개 카운티가 얼마 전에 최저임금을 무려 60% 올렸는데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사업체를 철수하겠다 이런 기업들의 압박이 있었는데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옆 동네로 이사가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동으로 임금을 올렸습니다. 또 미국 북서부의 주요 도시 시애틀에서는 최저임금을 100% 넘게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사회주의자 후보가 지난달 시의회 선거에서 당선됐는데요. 시애틀에서 사회주의자가 시의원이 된 것은 약 1세기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애틀은 상당히 진보적인 분위기가 있고 또 시장도 민주당의 진보파기 때문에 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는 목표가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프랑스여서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유세 문제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내년부터 연간 1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5억 원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 최고 75%의 세금을 기업에다가 매깁니다. 부유세 75% 법안은 올랑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는데 그저께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래의 공약은 개인들한테 75%를 매기겠다는 거였는데 그거는 소득을 몰수하는 것과 같다라는 판결이 재작년에 나와가지고 그걸 기업한테 매기는 쪽으로 수정안을 추진했고 그게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업들이 반발을 강하게 했었고 특히 프로축구계의 반발이 심했었는데 결국은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헌재까지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남수단 우리 한빛부대 탄약 보급이 오늘 중에 끝납니까? 일본한테 탄약을 지원받아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 우리 군이 보낸 화기와 탄약, 식량 같은 보급 물자들이 부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예. 남수단의 주바 공항에 이미 지난 금요일에 수송기가 도착했는데 절차 때문에 조금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큰 잘못을 하나 했는데요. 국회 외통위에서 탄약 도착 시점을 공개한 겁니다. 국방부
당국과 한빛부대 안전을 위해서 실제로 그게 부대까지 도착할 때까지 보도 시점 제한, 즉 엠바고를 걸어놓은 상태였는데 외교장관이 공개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국방부도 엠바고를 해제했습니다. 일본한테 탄약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엄청 많았는데 끝까지 외교안보 당국이 나사가 풀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다양한 국제 정세와 관련된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뉴스들 잘 들었고요. 내년에도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